즐거운 크리스마스 연휴에 회원동에 위치한 제로컴플렉스를 다녀왔습니다. 제로컴플렉스는 기억에 2014년 중반 방배동에 오픈하여 영업하다 2018년도쯤 현재 자리인 회원동으로 이전했습니다. 제컴에선 좋은 추억과 기억이 굉장히 많은데 회원동으로 이전하기 전까지는 매해 저의 생일을 보내기 위해 찾았었고 2016년도 2월엔 첫 미쉐린 가이드 심사를 받을 때 그들의 테이블을 제가 직접 홀 서비스를 맡아서 진행하기도 했었고요. 같은 해에 오너인 이충호 셰프의 파리 근무지였던 샤토브리앙 팀이 내한하여 팝업을 진행했을 때에도 같이 행사를 치를 수 있었죠. 이렇게 사적으로든 공적인 경사든 좋았던 모멘텀을 함께 했다 보니 개인적으로 국내 다이닝들 중 애착을 갖고 있는 몇 안 되는 곳 중 하나였는데 아무래도 물리적 거리가 이전보다 멀어진 회원동 이전 후에는 전처럼 쉽게 찾기는 어려웠고 또 재미있는 게 현재 들어가 있는 건물 1층에 피크닉이라고 하는 이충우 셰프님의 파리 시절 샤토브리앙의 타파스바인 르도팡과 비슷한 개념의 바가 함께 오픈했는데 합리적인 가격에 다양한 내추럴 와인을 쉽게 접근이 가능하다 보니 오히려 이전 오픈 당시엔 기존 손님들은 제컴보단 1층 피크닉을 더 찾는 경우가 많기도 했고 저희도 드물게 근처에 가게 되면 아무래도 갑작스럽게 가다 보니 피크닉을 더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컴 마지막 방문이 언제였는지 매니저님과 되새겨보는데 무려 2018년 6월 결혼 기념일에 식사로 간 게 마지막이었죠. 제컴은 어느 스텝을 밟기 위해 획기적인 변화를 주기보단 그들이 할 수 있는 소소한 변화 포인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스타일인데 사실 저는 이게 다른 다이닝들도 일정 마일스톤을 밟아 나갈 때 반드시 참고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래서 오랜만에 식사 안에서 원래 제컴이 갖고 있던 그리고 이곳의 캐릭터라고 생각했던 특유의 날것의 포인트들이 너무 유해진 부분은 사실 조금 아쉽다고 느껴지긴 했지만 아마도 흐름 안에서 당연히 취할 수밖에 없는 선택을 했다고 보이긴 합니다. 제컴은 현재 미쉐린 가이드 서울에서 원스타를 갖고 있으며 2022년도 연말 기준 점심 12만원, 저녁 18만원이며 페어링은 아마 그날의 와인에 따라서 조금 상이할 것 같습니다. 이날은 점심 저녁 차이 없이 모두 저녁 코스로 진행되어 18만원이었고 페어링을 고민하다가 버트를 주문해서 마셨습니다. 와인은 화이트, 레드 한 병씩 모두 쥐라 지방의 와인을 골라서 마셨는데요. 화이트 와인은 미셸 가이의 레그레 19빈이었고 샤도네이 100%입니다. 미셸 가이의 와인들은 대체적으로 산화 뉘앙스가 극적으로 강조되기보다는 소량의 산미와 고소함이 같이 있어 밸런스가 좋다고 느껴지는데요. 레그레의 경우에도 호두와 꿀이 같이 느껴졌고 이런 산화 뉘앙스를 가진 와인들이 대부분 그렇지만 조금 차갑게 마시면 그 매력을 느끼기 조금 더 수월합니다. 첫 메뉴인 어뮤즈 뷰시가 등장합니다. 단새우를 메인 재료로 이용해 세비체를 준비해 주었는데 너무 강한 산미가 튀지 않게 꿀을 넣어 눌러준 부분은 좋기도 했지만 위에 언급한 원래 제로 컴플렉스가 갖던 통통 튀는 캐릭터와 상반되는 모습이라서 조금 슬프기도 했지만 한국스러운 자기 안에서의 고운 자태는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다음으론 한 입에 먹어야 하는 두 가지 타르틀렛이 제공됩니다. 오른쪽부터 우둔살 타르타르를 채우고 파마산 치즈를 곱게 갈아서 위에 그득 채워 올렸습니다. 씹을수록 점점 느껴지는 파마산 치즈 사이로 조금씩 육향이 짙은 우둔살의 조화가 좋았고 그 다음으로 먹물을 넣은 타르트에 피클한 전복을 얹었습니다. 쫄깃한 식감의 퓨레가 부드럽게 펼쳐지는데 두 가지 모두 조금 아쉬웠다면 타르틀렛 피가 조금 두꺼워서 과자 식감이 상대적으로 좀 오래 느껴졌던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컴이 훌륭하게 요리해내는 식재료가 몇 가지 있는데 그중 하나는 갑오징어입니다. 예전에 오랫동안 사랑받던 구운 갑오징어에 피클을 얹고 먹물을 넣은 감자 퓨레를 위에 완전히 덮어 검은색 디쉬에 내줬었는데 이번엔 양배추와 당귀를 조합해서 향까지 사로잡은 디쉬를 만들어 선보였습니다. 양배추 또한 상시로 이곳에서 자주 사용하는 식재료 중 하나인데요. 아삭하게 씹히지만 충분히 겉을 익혀 먹기 좋게끔 내어준 것에 향긋한 당귀향이 펼쳐지면서 이 순서 때 늘 같이 내어주는 사워도우와 함께 먹기 좋은 아주 훌륭한 디쉬입니다. 타르틴 베이커리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부터 각종 빵집에서 이상한 빵을 만들어 놓고 사워도우라고 해서 파는 곳들이 좀 많은데 저런 크러스트와 내부 기포 정도가 있어야 사워도우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맘때쯤 오픈한 레드와인은 제로마르노의 피노누아 레볼라시옹 18빈이었고 피노누아 100%입니다. 전에 정말 많이 취한 상태로 처음 이 버트를 만난 적이 있었는데
너무 곱고 아름다웠던 선명한 기억이 남아 다시 마셔보자고 해서 골랐습니다. 다만 이날은 버틀 베리에이션이 있어서인지 타닝감이 살짝 느껴졌는데 브리딩을 하기엔 향이나 맛이 미약해 오히려 밸런스가 깨질 것 같아서 처음에 제공해주신 조금 작고 모아진 잔 이외에 올드 부르고뉴 잔에서 같이 마셔봤지만 후반부까지 컨디션이 비슷해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생선은 병어가 준비되었습니다. 홍합으로 만든 소스에 살짝 구운 청경채, 세발나무를 곁들였고 파를 태워 만든 파우더, 메추리알 후라이가 준비되었습니다. 제컴에서 퓨레로 만들어진 소스는 무조건 믿고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맛이 좋았는데 염도 비율이 살짝 높아서 두세입 이후 생선을 완전 지배해버린 느낌도 조금 있긴 했습니다. 예전에 비해 생선을 조금 더 익혀주시는 것 같긴 하지만 어차피 병어는 그래도 부드러운 생선이라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보니 옛날 제컴 대구와 피필 소스 생각이 많이 나네요. 그리고 깜짝 디쉬를 이충호 셰프님이 직접 들고 나와주셨습니다. 즉석에서 만든 디쉬라서 조금 애매할 수도 있지만 감안하고 먹어달라면서 제컴 스타일의 김치라며 굴과 화이트 자몽, 올리브 오일 조합을 주시면서 페어링으로 샴페인을 주셨는데 무난한 당도와 기포, 산미이다 보니 안 어울릴 수가 없는 조합이었습니다. 옛날에 레체티그레를 만든 이후 남은 샬롯을 반찬으로 먹던 기억이 생각나 이야기했더니 웃으시더라고요. 굴 특유의 우유한 향과 살짝 쌉쌀한 느낌의 화이트 자몽이 올리브 오일을 만나니 기분 나쁜 떫음은 사라지고 은은하게 깔리는 당도를 느끼기 좋아서 솔직히 갑자기 나온 디쉬였지만 병어보다 더 인상 깊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미 생각해 보셨던 적이 있어서 이렇게 해주셨으니 왠지 메뉴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마지막 메인은 안심이 준비되었습니다. 구운 송화버섯과 밤, 머스타드 잎과 귤을 소스로 내주었습니다. 밤이 너무 깊은 산미를 줄 수도 있는 귤을 완화하는 역할을 해주었고 단단하면서도 향과 맛이 풍족한 송화버섯은 오히려 중심인 고기보다도 손이 더 먼저 가게 만들었고 사실 조금 제컴스럽지 않은 마무리 메인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또 예전 디쉬들을 생각해보면 늘 고기 메인 디쉬는 심플했었는데 너무 오랜만에 온 탓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베리코 플로마만 구워서 소금과 살짝의 주만 시크하게 주던 시절도 있었는데 말이죠. 물론 그건 서프라이즈 디쉬이긴 했습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플로마가 확 땡기긴 하네요. 요즘은 고기도 자주 먹는데 확실히 맛있는 건 그 종목을 자주 먹어도 생각이 납니다. 디저트로 이어지는 첫 번째 디쉬는 요거트 아이스크림과 조린 서양배 그리고 첩일과 딜 한무더기입니다. 사실상 프렌치에서 메인 끝나고 치즈나 디저트 가기 전에 샐러드를 먹기도 하는데 샐러드를 디저트와 합해놓은 느낌마저 드는 디쉬입니다. 은근히 이 허브들이 슈가 파우더와 잘 어울려서 허브만 퍼먹어도 입가심이 되고 또 슬슬 아래가 보일 정도가 되면 조림배가 나타나서 또 다른 매력으로 이 디쉬를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또 플레이팅도 거기에서 나타나는 느낌도 크리스마스와 굉장히 잘 어울리는 형상이기도 하네요. 이 디저트는 아마 제가 알기론 회원으로 이전한 후에 굉장히 오랫동안 많은 사랑을 받은 디저트로 알고 있고 18년도에 왔을 때도 먹은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다시 즐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방아와 초콜릿을 사이폰으로 부드럽게 쏘아서 준비했고 위에 메밀 구운 것 같은 것을 올려주어서 살짝 씹는 식감도 더해주었습니다. 사이폰으로 퓨레를 쏘게 되면 아무래도 가스를 순간적으로 밀어넣기 때문에 공기층이 풍부해져서 조금 더 부드럽고 쏜 모양의 텍스처를 유지하기 좀 더 용이한데 때에 따라서 젤라틴이나 노른자 등을 넣어 유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래에는 아마 커피 옵션은 없애고 두 가지 티 중에 택 1을 제공하는 것 같아서 루이보스 티를 선택했고 화이트 초콜릿을 씌우고 채운 머랭 쿠키를 뿌티포로 식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파리 샤토브리앙의 색을 완전히 벗겨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제로 컴플렉스였습니다.